안녕하세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1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우리는 시장 약세 이유에 대해 공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와 금리 상승, 그리고 헝다그룹이었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도출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돈, 화폐를 주고 삽니다. 물건과 화폐를 등가 교환하죠. 그러므로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은 화폐 가격이 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가? 2005년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국제 유가 충격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논문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 충격은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 반면 유가 하락 충격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논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식시장에서는 생긴 겁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페이스북 주가는 5% 가까이나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내부 고발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서버까지 다운되었습니다. 10월 4일 뉴스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났는데요. IT 전문가 프란시스 호건이라고 합니다. 호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유명인의 인종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ESG 경영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적인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트렌드 속에서 페이스북은 내부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익 간의 이익 충돌이 계속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페이스북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더욱 창출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유해한 게시물인 걸 알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삭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주주의 장기적인 관심과 고객의 관심을 완벽하게 일치시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마존 최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추구하면 주주 가치가 상승하기는 하지만 아마존은 고객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쪽이 이익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을 놓쳐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소탐대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 주주에게는 좋지만 고객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 매출을 높이려면 서비스 가격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배송비를 더 받거나 조금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할 것이고 품질이 하락한 제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아마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겠죠. 주주들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 반면에 고객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입한 책의 환불 교환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반품할 책을 안 받고 그냥 가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책을 보내주죠.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AWS에서 실수로 몇 천만 원이나 과도하게 요금 청구가 된 고객을 구제해 주기도 합니다. 회사가 아닌 고객의 실수인데도 말이죠. 남을 게 없어 보이지만 현재 아마존은 대성공했습니다.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란 아마존의 철학입니다. 아마존과 반대로 페이스북은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택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내부 고발로 이어진 것이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은 반독과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런 와중에 새벽 내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서비스 오류가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서비스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가 현재는 복구되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DNS 장애 때문이 아닌가 예측했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DNS는 변환 시스템입니다. 무엇을 변환해 주느냐?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 줍니다. example.com을 192.168.1.0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죠. 우리 보고 192로 시작하는 이 숫자를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겠죠. example.com을 외우라고 하면 단박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편리한 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로 URL을 입력하고 웹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숫자로 입력하지 않죠. 하지만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게 DNS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 DNS에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락했고 미국 시장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3% 하락했는데요. HLB는 마이너스 4.5% 하락 중입니다. 오전에는 시장보다 잘 버티다가 점심시간이 되어갈 때는 시장보다 좀 더 하락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긴급 사용 승인까지 한 단계가 남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장이니까 아직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가 보건부에 완전히 제출된 건 베트남 언론에서 보도했으니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신청서가 완전히 제출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승인 단계 하나만 남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자문위원회가 아직 심사 중이죠. 나노젠은 베트남 승인 절차 이후에는 WHO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7월 달에 이미 나노코박스 백신 샘플을 WHO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나노젠은 아세안 내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무시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이죠.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말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지도에 초록색 국가들을 포함합니다. 이들 국가 중 유일하게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베트남이고 그 기업은 나노젠이라는 겁니다. 아세안의 인구는 약 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노젠은 베트남의 과학기술부로부터 코로나 백신 독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완료까지 단 한 걸음이라고 하네요. 뉴스 기사의 제목에 달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사흘째 5,000명대라고 합니다. 줄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은 속도로 올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7일 전에는 하루에 7,000명이 넘었었죠. 나노코박스 승인 여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발표가 될 겁니다. 조금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